작업하는 광경을 처음 지켜보면서 나는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운 사람들이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가장 고통스러웠던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들은 KT의 애정어린 도움을 받고 문제뿐 아니라 가장 깊은 의문이 풀리는 마음 상태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있었다. 나는 중요한 영적 전통들의 고전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번역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체 그 무엇이 비슷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욥기나 도덕경, 바가바트 이런 기타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전통의 핵심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심오하며 유쾌한 지혜의 답변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 지혜는 KT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이며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이었다. 행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영적인 행사는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찬 강당에서 2명, 3명, 혹은 5명, 10명의 남자 혹은 여자, 젊은이 혹은 시니어가 차례로 나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생각,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라든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아주 시면의 고민과 고통과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과 고통들을 이야기한다. KT는 그런 생각들에 4가지 질문을 던진 뒤 내면에서 그들이 찾은 대답을 듣고 삶을 바꾸는 깊고 넓은 통찰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수십 년간 괴로워하던 한 남자는 내가 보는 앞에서 40분 만에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아이같이 밝아졌다. 몸에 암이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된 여성은 겁에 질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지만 KT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모든 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작업을 접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보통 잘 보이지 않는 진실을 깨닫는 것으로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KT의 작업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된다. 나는 처음 그녀의 작업을 접하고 몇 년간 예전에 의식하지 못하던 생각들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작업들이 연상됐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 공개된 장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부모나 자녀의 죽음, 성폭행, 학대, 중독, 파산. 이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은 KT와 그 작업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맡긴 청중과 함께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KT가 여는 모임에 항상 10,000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참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조건을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깨어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그대는 알게 된다. 그대가 찾은 것이 그대가 자신의 바로 그것이며 그 어떠한 것도 밖에서 오지 않았음을. 이것은 불경의 한 말씀이다. 이 KT의 작업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구라서 적어보았다. 이 KT의 작업은 1986년 2월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한 요양원 방바닥에서 깨어났을 때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 고원지대에 살던 그녀의 나이 그때 43살이었다. 세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고 좋은 직업이 있고 또 남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는인지 10년에 걸쳐 분노, 짜증, 피해망상, 절망, 우울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막바지 최근 2년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과 장애로 집 밖을 나설 수도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몇 주 동안 침대에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녀는 목욕이나 양치도 할 수 없었고 일은 침실에서 전화로만 해야 했다. 작은 소리만 나도 몹시 화를 냈고 고함을 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만 했다. 결국 그녀는 섭식장애 여성들을 위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오직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양원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그녀를 몹시도 무서워했고 그래서 KT는 혼자 다락방에서 지내야만 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KT는 방바닥에서 누워 자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라는 어떠한 관념도 없었다. 어디에도 나라는 것은 없었다고 훗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말한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분노와 생각, 내 모든 세상, 그 모든 세상이 어느 날, 아니 바로 그날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웃음이 솟아올라 나는 계속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무엇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저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기쁨에 취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것 자신이었습니다. KT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다. 그 무렵 16살이던 딸 록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휘몰아치던 폭풍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에게 고함치며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와 한 방에 같이 있는 게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몇 시간씩 고요히 앉아있거나 한참 동안 사막에다가 서 있곤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즐거워했고 모든 일에 사랑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정성껏 듣고 질문을 했는데 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내가 내 남자친구는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로 엄마에게 물었을 때도 엄마는 나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얘야, 그게 진실이니? 마치 내가 방금 우리는 중국에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을 어머니는 내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그게 진실이니? 예전에 KT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아니 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걸까? 사람들이 아무리 궁금해해도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의 경험을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KT는 자기 내면에서 깨어난 자유에 대해 얘기했다. 내면의 질문함으로써 예전의 생각들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T 집은 그녀에 대해 전해 듣고 배우러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자기 내면 탐구를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질문 형태로 전달했다. 얼마 후 그녀는 가정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들의 초대를 받기 시작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그녀가 깨달았는지 묻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일으키는 것과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1992년 KT는 캘리포니아 북부 대부분 지역에 초대됐다. KT 작업은 그곳에서부터 빠르게 전파됐다. 그녀는 모든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교회, 회관, 강당, 호텔, 공공장소, 학교 모든 장소에서 KT의 작업을 전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 심리상담소, 병원, 교도소 모든 지역에 이르러 온갖 종류의 단체에 갔고 KT가 방문한 다른 나라에까지 이것은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KT를 보기 위해 모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작업을 한 뒤 그녀와의 작업이 끝난 후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생각들로부터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일시적인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KT 작업은 쓸모가 없을 거다. 이것은 직효약이 아니고 영원 불면하지 않다. 단지 깊게 깨닫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다. 작업은 하나의 기법, 그리고 그 기법으로 가는 도인문입니다. KT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참 모습을 되살립니다. 작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의 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어느 정도 탐구를 실천해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는 내가 KT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동으로 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합니다. 마음이 나에게 주는 압박을 미리 깨닫고 고통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사라집니다.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삶이 안겨주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 이제 지금 현실에 대한 사랑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점을 이해하면 모든 미움은 흩어지고 마음은 타고난 천진함을 되찾고 마침내 깨닫게 된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또 자기의 선한 뜻은 그 뜻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알게 된다. 나는 4가지 질문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 배경을 알면 이 질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KT가 실제 작업을 한 사례를 보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KT의 뒤바꾸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건 자신이 믿는 진술을 반대로 바꾸어 보는 방식이다. 다음에 나오는 대화는 200명 청중 앞에서 이루어졌다. KT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메리라는 여자는 자기의 생각을 쓴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다. 이 종이에는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다. 당신이 실제 느끼는 대로 아주 속 좁은 사람처럼 판단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아주 증오에 가득한데 많은 사람들 앞이라 정죄하지 마세요. 관대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딱 그거,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 따위 말을 하지 마세요. 속 좁은 사람 그대로 쓰세요. 그럴수록 당신은 구원받고 그 혜택을 더 뚜렷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인지 메리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40대로 보이는 그녀는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단호한 말투로 얘기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 그녀는 화가 나 있고 초조해 보였다. 독자나 청중은 처음 이 작업을 체험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영화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바이런 KT 스티븐 비체. 사실 저는 이 책이 이제 제가 많이 끌렸다 그랬잖아요. 그 침실에서 서서 이렇게 30분을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아무 데서나 책을 잘 봤는데 이제 특정 카페에 가면 거기가 책을 너무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꼭 가서 봤는데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래요, 이 책이.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가 막 책이 또 미워졌다가 좋아졌다가 막 그 며칠을 그 반복을 했었답니다. 가장 책을 이해하기 편한 게 사례를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례를 듣는데 바로 또 그렇구나 하는데 또 다른 또 의문이 와요. 사례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게 이제 한국 독자들을 위한 그 KT의 직접 그 글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읽으니까 저는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한번 정말로 제가 당사자가 돼서 해보기도 했었고요. 어설프게나마.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뿌듯하고 약간의 그 환희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재미있었다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시간이 물론 좀 부족하겠지만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도 이 책을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례 위주로도. 그리고 KT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궁금증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책이 길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려우면 안 읽어요. 그런데 왜 빠져들까요? 재미도 없고 길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갸우뚱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동영상 10분, 20분도 길다고 쇼츠 1분, 2분
그런 거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30초짜리, 뭐, 트레일러 해가지고 그 프리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제 이제 본분으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알림. 네. 저희 그 K 라디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한미연합회 주최로 한미동맹 70주년, 지금 올해가 70주년이에요. 한미동맹의 기념행사가 10월 1일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에요. 내일 5시 뉴저지 그 포트리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 어딘지 아시죠? 그 경찰서 그 H마트 건너편. 네. 그 H마트 건너편 커뮤니티 센터 경찰서 바로 앞에 큰 공원 있잖아요. 거기 그 커뮤니티 센터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말 많은 뭐 정치인부터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지역 기관장, 단체장, 또 파란 눈의 주현미라고 우리 동포 한인분들 사이에서 뉴저지 출신 미스터 시즌2 특별 초대 가수 마리아 씨의 공연도 있고요. 또 엄청 푸짐한 만찬도 있습니다. 무료예요. 네. 우리 한국과 미국 동맹 7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으로 또 펼쳐지는데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데 우리 또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일요일 5시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또 뜻깊은 자리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우리 이 책에서 KT와 메리가 직접 KT의 작업을 사례로 이제 책에 나온 이 부분을 좀 깁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나를 미치게 한다.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가식적이라는 걸 안다. 나는 남편이 더 성공하기를, 그리고 나와 섹스하고 싶어 하지 않기를, 자기의 몸매를 더 잘 다듬기를, 나와 애들 말고 당신의 삶을 찾기를, 내 몸을 터치하지 않기를, 그리고 더 자립심 있고 강해지길 나는 원한다. 남편은 자기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더 성공해야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을 안주하면 안 된다. 남편은 그런데 소심하다. 남편은 늘 요구만 하고 게으르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을 속이며 그저 이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KT. 네, 잘 요약된 건가요? 가로 열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메리도 따라 웃는다. 자,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죠. 당신이 이 강당에 모인 사람들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청중들이 웃는다. 가로 닫고. 자,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첫 진술부터 시작할게요. 메리.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숨쉬는 버릇도 나를 미치게 한다. KT.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게 진실인가요? 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미리 이제 읽어본 사람으로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냥 이런 거는 사실 라디오보다 그냥 어떤 동영상으로 보면은 더 잘 와닿았을 텐데, 근데 또 라디오 장점은 더 깊게 오기는 해요. 사전 설명을 제가 중간중간 좀 분위기 깨트리는 경향이 있더라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KT의 첫 번째 질문은 그게 진실인가요?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생각을 할 때 당신 기분은 어땠어요?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그 생각이 만약에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누군가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서서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그냥 질문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질문, 내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힘, 여기에 네 가지 질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게 진실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진실인가요? 말하면 100%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네, 그럴 때도 거의 대부분은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지막은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미리 설명해 드리자면 그게 진실인가요? 라고 물을 때 이 세상에 관련된 진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아서 뭐 어떤 자연 재화가 부족하다. 뭐 플라스틱이 많아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다음에 뭐 총기 난사 때문에 총기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자기가 처음 그런 거. 우리는 서로 모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기는 그런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KT 말로는. 근데 당연히 맞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총이 없어져야 총기 난사도 사라지고. 네, 거기서 자기는 평생 믿고 있었던 것을 이제 43살 때 다락방에서 깨어나면서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이 그것이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되게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책의 취지에 가깝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이 없어지면 살인이 없어질까요? 대량 살인이 없어질까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총이 없어지면.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요? 교통사고로 죽죠. 그 차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지 않을까요? 전쟁이 없어지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굶어 죽는 나라가 많은데 그 굶어 죽는 나라에 미국에서 엄청 그냥 이 나라가 평생 죽어도 다 못 먹고 죽을 만한 식량을 준다면 그 나라는 굶어 죽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 평생 듣는데 이 세상은 이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네, 이 세상은 사랑이 부족한가요? 아니, 우리는 무조건 서로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 우리는 모두를 서로 도와야 하나요? 이런 누가 봐도 진실로 믿었던 그 진실에 대한 착각, 거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청중들은 A라는 청중이 나왔을 때 B가 싫다라고 말할 때 거의 그 B가 왜 싫으냐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정말 많은 이 예문을 이 사례를 봤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나는 홍길동이 싫어. 왜요? 홍길동은 맨날 거짓말해. 그게 진실인가요? 네. 정말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그날도 거짓말했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확실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했다 그러던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극중의 여과 장치, 또 이제 극적인 장치, 그리고 그녀의 처음 모티베이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내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이 네 가지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이제 이 극을 소개를 하다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메리, 나는 남편을 혐오한다.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편에 관한 모든 것, 숨쉬는 버릇까지 나는 싫다. 케이티,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진실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메리, 예. 케이티, 좋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숨을 쉬나요? 메리, 네. 남편 회사 일로 전화할 때 수화기를 통해서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데 정말로 싫어요. 케이티, 그래서 남편의 숨소리가 나를 미치게 한다. 그게 진실인가요? 메리, 네. 케이티,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메리, 물론이라니까요. 케이티, 네, 우리 모두 그 심정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게 정말 진실하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 숨소리 때문에 당신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건 남편 숨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게 진실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메리, 전화로 회의할 때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진짜 듣기 싫거든요. 케이티, 그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메리, 아주 그 남자를 죽이고 싶어요. 케이티, 그런데 남편의 숨 쉬는 소리와 그 소리에 집착하는 당신의 생각 중에서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가요? 메리, 숨 쉬는 소리입니다. 난 그 일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늘 들어요. 그 이 숨소리 때문에 내가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케이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작업과 관련해 좋은 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요. 수화기를 통해 남편 숨소리가 들리고 당신은 그 숨소리를 의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숨소리를 의식하지 않고. 좋아요. 다음엔 어떤 게 떠오르죠? 메리, 평소 그 남자를 못마땅히 여기던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죠. 케이티, 근데 남편은 여전히 숨을 쉬죠. 그것도 전화기로요. 자, 그이는 전화로 회의할 때 수화기에 대고 숨 쉬지 말아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요? 남편이 그렇게 하나요? 메리, 아니요. 그래도 나는 멈추라고는 말을 했어요. 케이티, 근데 남편은 여전히 수화기에다가 숨을 쉰다. 그게 현실입니다. 진실한 건 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발생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이는 수화기에 대고 숨 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진실인가요? 메리, 잠시 침묵 뒤. 듣고 보니 그이는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된다는 저의 바람이지 지금 일어나거나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하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케이티, 자, 당신은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 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메리, 전 뛰쳐나가고 싶어요. 화가 납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간 적은 없어요. 케이티, 다시 돌아갑시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당신은 진실을 알기 원하나요? 메리. 네. 케이티. 좋아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진실을 붙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참고로 나는 지금 메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생각을 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버리라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질문은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요. 내 질문은 그저 당신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예라고 말을 하고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메리. 네. 저는 제가 그 생각을 안 한다면 전화회의가 더 즐겁겠죠. 케이티. 좋은 이유군요. 당신은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한다는 이 생각, 이 거짓말을 유지할 스트레스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메리. 아니요. 케이티.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생각, 남편이 수화기에 대고 숨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남편과 전화회의를 하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내가 그 생각,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메리? 저는 훨씬 유쾌할 것 같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잘 웃고 제가 원래 웃음이 많거든요. 짜증도 안 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케이티. 네, 맞아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생각들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그 순간에 현실에 어긋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케이티. 그래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생각들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그 순간에 현실에 어긋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메리. 이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케이티. 그게 진실인가요? 메리. 예. 케이티. 좋아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은 건가요, 당신은? 네. 케이티. 좋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메리는 침묵한다. 가로 열고. 자, 만일 당신이 지금 정직하게 예, 아니요 가운데 하나로만 대답해야 한다면, 또 그 대답에 따라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면 당신의 대답, 당신의 진실 또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진실인가요? 가로 열고 오랜 침묵. 메리가 흐느낀다. 메리. 아니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케이티. 참 용기 있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답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진실인가요? 이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숨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숨을 쉬면 안 된다는 나의 바람이죠. 우리는 가장 단순한 질문에도 정직하게 대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상상하기 때문이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메리. 내 삶이 우울하다고 느낍니다. 케이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메리. 네.
KT, 그 생각을 유지할 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메리, 가로 열고 오랜 침묵 후에. 그렇게 생각하면 틈만 나면 섹스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제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T, 그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인가요? 내가 보기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메리, 그런 것 같네요. KT, 좋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메리,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그 생각이 있으면, KT, 그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하죠? 당신의 불행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부터 뒤바꿔 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4가지 질문 뒤에는 항상 뒤바꾸기가 있다. 메리,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뒤바꾸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KT, 느껴보세요.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뒤바꾸니까. 메리, 네. 그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KT, 당신은 가끔 남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그냥 숨을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2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일 거예요. 당신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당신의 기분에 따라 좋았다가 싫었다가 변해야 한댔다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어떤 것이 현실인가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했던 그 말, 진실을 다시 제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당신 또 하나의 뒤바꾸기가 있군요. 메리, 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KT, 당신은 남편과 이혼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조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누가 남편이 되든 당신은 그 사람을 집착했다가 그 사람을 놔줬다가 이러한 관념들을 더 씌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라고 믿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되고 조사되지 않은 관념들에 집착합니다. 상대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남편은 그냥 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걷는 모습에 반했다가 그 걷는 모습이 싫어집니다. 현실은 뭐죠? 진실은 뭔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키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메리, 나는 남편이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를, 내게 의존하지 않기를, 더 성공하기를, 나와 섹스하고 싶어하지 않기를, 몸매를 잘 다듬기를, 나와 아이들 말고도 다른 삶을 찾기를,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이에요. KT, 네, 좋아요. 이 질문들을 모두 바꿔보세요. 메리, 나는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더 성공하길 바란다. 내가 남편과 섹스하고 싶어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몸매를 잘 다듬길 바란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 말고도 나의 삶을 찾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더 강해지길 바란다. KT, 자, 남편은 이것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것들이 모두 진실인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 남편은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까 처음 말한 것과 달라졌네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당신의 관념일 뿐입니다.
당신 말에 따르면 이 남자는 요구하니까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요구하는 그 남자는 진실인가요? 요구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당신의 마음이 진실이죠. 그러면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진실인가요?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마음이 진실이죠. 좋아요. 당신의 현실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메리, 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졌죠. 케이티, 남편이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요구하는 걸 느껴지면 나는 그 자리를 도망쳐버렸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았죠. 케이티, 당신 말에 따르면 남편이 뭔가 요구할 때 당신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명쾌해지고 정직하게 한번 요구를 우리가 불러내봅시다. 자, 명쾌해집시다. 자, 당신은 이것저것 요구하는 남편의 역할을 맡아보세요. 나는 명쾌히 역을 맡아볼게요. 메리, 요구씨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 방금 굉장한 전화를 받았는데 급히 당신의 아이디어가 필요해. K씨, 아, 그런 전화가 왔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 지금 급한 용무가 있는데 방에서 좀 나가줄래요?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KT,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용무 끝나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니, 당신 뭐 일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있단 말이야? KT, 당신 말이 옳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당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잠깐만 나가주세요. 네. 어떨까요? 이렇게라도 당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KT, 당신은 정직을 팔아서 당신 가정의 화목을 사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인정을 받고 싶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당신은 항상 화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숨쉬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성욕을 억제하라고 합니다. 자, 누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이죠? 제가 딱 살짝 뒤바꾸기만 했는데 모든 걸 요구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었죠.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나요? 제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합리적이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을 보세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세요. 계속 눈을 감으세요. 당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신나는 일이에요. 당신 남편이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당신 남편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메리, 이 남자가 대단한 건 내가 그렇게 쌀쌀맞고 못되게 구는데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날 미치게 만들어요. KT, 남편을 보고 혐오감을 느낄 때마다 당신 생각을 다듬으세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판단하고 종이에 적고 4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진실인가? 정말 진실을 확실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그리고 뒤바꿔 보세요. 양식이 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4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4가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죠. 공동 저자죠. 스티븐 미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답니다. 이 책에서 KT는 당신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전해주었다. 이 책은 전 과정을 통해 당신을 한 걸음씩 인도할 것이며 도중에 KT와 함께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줄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한 인간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밝히는 1:1
대화들은 보통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공동저자 스티븐 미첼, 남편이기도 하죠, 가 쓴 말입니다. 작업은 그저 4가지 질문입니다. 동기도 방법도 없죠. 당신의 대답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당신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건 더불어 그것을 향상시키죠. 당신이 어느 종교에 있던, 어떤 것을 믿던, 어떤 것을 믿지 않던. 이 4가지 질문은 그걸 더욱 향상시킵니다. 당신이 어느 종교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또 그대로의 기쁨을 안겨줄 겁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진실이 아닌 것은 모두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